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월 치료 전문가와 함께하는 전을 쓰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서원대학교 국제학부에서 학생들을 가리키는 신진범 교수입니다. 소개를 보면 전월 치료 강사인데요. 미국 그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 시치료학회 한국 대표를 맡고 있고 한국문학치료학회 국제이사, 한국독서치료학회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개인 소개를 약간 더 세밀하게 하자면 이제 여러분들 혹시 이렇게 나도 특강을 듣거나 하면 그분에 대해서 궁금한 경우가 있는데요. 다음에서 신진범 교수 서원대 그 유튜브에서 신진범 교수 이렇게 검색하시면은 제가 저와 관련된 기사와 그 다음에 4개의 그런 유튜브 컨텐츠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전월 치료가 여러분 문학 치료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문학 치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전월 치료로 넘어가겠습니다. 문학 치료라고 우리가 흔히 강의를 할 때 이 다음에 이제 PPT 자료를 나는 많이 쓰는데요. 어떤 사람이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왜 하필이면 내가 이렇게 불행한가요? 이렇게 물을 때 그 문학 치료에서는 당신만 그런 게 아니다. 모든 사람은 불쌍하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씩씩하게 이겨낸다라고 답을 합니다. 또 내 힘들다, 자살, 역경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 거꾸로 읽어보세요. 다들 힘내, 살자, 경력. 참 역경이 경력이 됩니다. 그래서 문학은 튼튼한 구명줄이며 생존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이거는 이제 그 조셉 골드의 책이니까요. 혹시라도 더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문학 치료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동원을 하는데요. 그래서 존 덴버의 Looking for Space라는 이 노래를 많이 또 활용을 하는데요. 그 가운데서 여러분 유튜브로 한번 노래를 한번 나중에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운데 핵심적인 사항으로는 이제 사람들이 방황을 하다가 suddenly 이제 파란 글씨를 된 거를 보면 되겠죠, 그죠? Suddenly everything's clear. 갑자기 갑자기 모든 것이 분명해졌다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I'm looking for space라 그러죠.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굉장히 자기만의 공간, 편한 공간 등등을 찾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한 노래이고요. 그다음에 이 보면은 Sometimes I fly like an eagle. 그래서 사람이 살다 보면은 나는 그 독수리처럼 막 날기도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학 치료에 팝송이 사용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중가요도 사용되겠죠. 그 다음에 죽음보다 더한 시련이라고 내가 이름을 이제 잡아봤는데요. 몇 권의 책에서 이렇게 뽑아낸 그러한 좋은 문장입니다. 그래서 솔벨로의 죽음보다 더한 시련이라는 책에서는 물론 방사능의 위험은 아주 심각하지. 하지만 나는 방사능보다는 시련으로 더 많은 사람이 죽는다고 생각해 라는 말이 나오고 토니 케이드 반바라의 소금 먹는 사람들이라는 작품에서는 우리는 방사능, 성면 입자, 소음, 매연, 거짓말 등 쓰레기 같은 것에 과도하게 노출되어서 죽고 있어 라고 말하며 윌리엄 셰익스피어 맥베스에서는요. 슬픔, 이별, 슬픔에게 말할 수 있도록 하여라. 말하지 않는 슬픔은 심장에 너무 힘들어서 그것을 터지도록 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죽거나 힘든 시간을 가지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마음이 이렇게 비통해서 사람들이 더 많이 죽는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글쓰기 치료가, 저널 치료가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것, 여러 가지 힘든 사항들을 표현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문학 치료는요, 그 가운데서 글쓰기 치료는
전월 치료라고도 많이 불려지는데요. 1960년대 심리학자 이라 프로고프의 집중 전월 쓰기 방법에서 시작을 했고 1985년 캐틀린 애덤스가 전월 치료 센터를 설립합니다. 내가 자격증을 아까 땄다고 했는데요. 나는 여기에서 영어로 원격으로 전월 치료 강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 후에 영국 교육에서 채택되었고요. 국가 직업 자격 MVQ 과정에서 성찰적 전월 과정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글쓰기가 어떻게 작동을 하냐면 글쓰기, 피드백, 인지, 인정, 통합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시치료 모델 마자라는 분이 있는데요. 현재 미국 시치료학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시치료 모델은 수용적, 처방적 요소, 치료의 기존의 문학 작품을 도입하는 것. 두 번째, 표현적, 창조적 요소, 치료의 내담자의 글쓰기를 사용하는 것. 3번, 상징적, 의식적 요소, 은유, 의식, 이야기 들려주기를 사용하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전월 치료 같은 경우는 2번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학치료 관련 학회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이 논문이나 기타 논문을 보고 싶거나 학회 자격증 정보 같은 거를 알고 싶은 경우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이거는 미국 시치료학회인데요. 1981년도부터 활동을 시작했고 문학치료사 자격증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문학치료학회는 문학심리분석 상담사 자격증을 주고 있으며 한국독서치료학회는 독서심리상담사 1, 2급 독서심리상담 전문가 자격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해외에서 여러 가지 문학치료, 시치료, 전월치료를 볼 텐데요. 그러니까 시약국이라 그러죠. 여러분 그림을 보면은 포이트리 파머시 해서 시약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알약 안에 시를 이렇게 써넣어 가지고 시라든가 좋은 말을 써가지고 마치 알약처럼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어디에 있냐면 영국 비숍스 스트리트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의 이제 동향을 보면 영국에는 엘라 베르트, 수잔 엘드킨 이 독서치료사들이 소설이 필요할 때 알랭드 보통 인생학교 소설치료사들의 북테라피라는 책을 냈고요. 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 책도 그렇습니다. 프랑스 레진 드탕벨의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는 책들, 프랑스의 창조적 독서치료, 또 이 책도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사람들에게 책을 처방해 주는 사람이 있는데요. 전방향 북 레시피 닥터 박연식 선생님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 독서 치료에 굉장히 중요한 분인데요. 흑인입니다. 이분을 기리는 세디 패터슨 델러니. 그래서 이분인데요. 그래서 세디 패터슨 델러니 아프리카 뿌리 도서관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월 치료가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곳은 아까 내가 이야기한 Center for Journal Therapy이고요. 덴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가 좀 가능한 학생들은 자격증도 영어로 딸 수 있습니다. 원격으로. 그리고 전월 치료의 대가들은요. 제임스 페네베이커, 미국의 심리학자입니다. 교수이고요. 그 다음에 캐슬린 애덤스. 그래서 여러 가지 기법들, 오늘은 클러스터 기법 이런 건 소개를 안 할 텐데요. 이제 종류가 클러스터 기법, 순간 포착, 대화, 100가지 목록, 의식의 흐름, 관점의 변화, 보내지 않는 편지, 타임 캡슐 등이 있고요. 이 모든 활동을 통해서 우리는 clarity, 영어로는 clarity라 그러는데 명확함을 찾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경의 한 구절을 이제 옮겨와 봤는데요. 내가 두 눈을 하늘로 향했을 때 나는 정신을 다시 차리게 되었다.
이 다니엘서인데요. 영어로 한번 읽어볼게요. I raised my eyes toward heaven and my sanity was restored. 이 sanity라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뭐 하늘, 천국, heaven, 종교, 독서, 문학, 상담, 저널 쓰기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널 치료는 글을 씀으로써 다시 내가 정신을 다시 차리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신이 쓴 글을 다시 읽으면서 이제 성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글쓰기 치료 세 번째인데요. 암 환자들, 일반인들, 관절염 환자들, 루푸스 환자들에게 이런 효과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생리학적 스트레스 지표, 안면 근육 긴장의 완화, 손의 발한 정도가 낮아집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포인트를 내가 두고자 하는 것은 학생들과 우리가 나중에 사회로 나갔을 때 혹시라도 실직되는 경우 연관시켜 보겠습니다. 학생들은 성적이 오르고 학교 양호실이나 병원 방문 횟수가 감소되었습니다. 나중에 퍼센트도 내가 알려드릴 거고요. 실직자들은요, 글을 쓰지 않은 사람에 비해 더 짧은 시간에 재취업을 했다고 이제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자, 저널 쓰기 방법의 안내를 할게요. 일단 편안한 노트나 자기가 좋아하는 필기 도구를 가지고 편안한 장소에서 글을 씁니다. 그리고 스트레칭을 해도 좋고 음악을 틀어도 좋고 초를 켜는 사람도 있고 아로마를 준비하는 사람도 있고요. 은은한 조명을 준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15분 동안 몰입적인 글쓰기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구두점이나 오자 등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그냥 밥 먹었다, 잘 잤다 이게 아니라 표현적인 글쓰기를 해야 됩니다. 무엇에 대해 써야 합니까? 라고 많이 묻는데요. 계속 여러분에게 떠오르는 문제에 대한 글을 쓰기를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당면 과제나 걱정거리, 그리고 취업에 대해 글을 쓰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오늘 이제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고 실험까지 했는데요. 이 페네베이커 교수님이 학생들을 데리고 3일 혹은 4일간 15분에서 20분 동안 글쓰기를 이렇게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 아까처럼 표현적인 글쓰기를 하라 그랬습니다. 결과는 글을 쓰지 않은 사람보다 43% 글을 쓴 사람들이 43% 적게 의사를 방문했어요. 그리고 관점의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심리적 외상을 입었던 사건을 다른 사람의 눈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건 내가 그 페네베이크의 표현적 글쓰기, 당신을 치료하는 글쓰기 74페이지 자료를 내가 이렇게 스캔을 했습니다. 보면은 21세 여성이 4일 동안 같은 감정의 격변에 대해 쓴 글의 글씨체입니다. 첫 번째는 첫 번째 날과 둘째 날과 세 번째 날과 네 번째 날. 특히 처음에 보면은 너무 이렇게 작게 쓰여지고 이렇게 뭔가가 이렇게 긴장되어 있는 표현이고 둘째, 셋째가 긴장이 풀어지는 모습이고 이상하게 네 번째는 문단이 이렇게 나눠지고 들여쓰기까지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4일인데도 이런 큰 변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힘들 때 4일간 글쓰기를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적응이 되면 필요할 때마다 또 저널을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기를 그냥 글만 쓰는 게 쓰고 가만히 두면 되지 않고 다시 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필체 아까처럼 글씨체의 변화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인과응어입니다. 원인, 결과, 효과, 이유, 원리. 왜냐하면 이런 표현들이 들어가고 있는 글이 굉장히 좋은 건데요. 분석을 하고 있다는 거고 3번은 별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가상의 별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통찰 언어.
이해하다, 깨닫다, 알다 등에 들어간 표현일수록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글쓰기라 합니다. 나는 이제 오늘에서야 알았네. 그때 그 사건은 내가 너무 내 자신을 중시했기 때문에 벌어졌다는 것을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대명사의 변화입니다. 나가 영어는 이제 I입니다. 나를 사용하는 비율이 낮아질수록 도움이 된다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는 상사는 이렇게 생각했겠지, 아니면 내 친구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야. 이렇게 나를 갖다가 자꾸 내가 중심이 되어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입장이 이렇게 되어 보면 많은 도움이 된다 그럽니다. 예, 그 다음에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학생들을 나도 이렇게 글쓰기를 학생들하고 이렇게 글을 쓰면서 상담도 몇 번 하곤 했는데요. 3일째 가장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3일째 되는 날이 우리가 회피했던 일을 다루기도 하거든요. 그때는 물줄기가 고갈된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때가 이제 변화하고 있다는 나타내는 징표예요. 그래서 회복을 위해 겪는 과정이므로 놀라지 말고 글을 써야 합니다. 근데 나머지 밑에 것도 별표를 해야 돼요. 이 전을 쓰기가 안 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게 flip out rule인데요. 과거의 트라우마를 기억하는 것이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이때는 글을 쓰면 안 돼요. 더 내가 글에 잠식당해서 나를 컨트롤할 수도 없고 우울이 더 심해지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훈련을 받을 때 이런 사람들은 글쓰기를 중단시키고 정신과 전문의를 찾아가도록 우리가 조언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저널 사다리인데요. 이것은 캐틀린 애덤스 저널 치료의 실제에서 내가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 자세하게 좀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처음에는 문장 완성하기 이렇게 시작을 해서 나중에는 자유로운 글쓰기로 이렇게 변화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법이 궁금한 학생들은 저널 치료의 실제를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널을 자꾸 쓰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이게 발전이 되어서 자유로운 글쓰기, 꿈, 그 다음에 시 짓기도 제일 밑부분에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연결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널 쓰기와 관련해서 내가 했던 프로젝트를 하나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예, 표지를 보면은 My Mother's Story, Gone Too Soon입니다. 번역을 하면 내 엄마의 이야기, 세상을 너무 일찍 떠난 내 엄마의 이야기인데요. 내가 이제 글쓰기 내가 자격증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같은 자격증을 가진 캐나다 그 상담사 겸 전월 치료 하시는 호은이라는 분, 미셸 호은이라는 분이 이 프로젝트를 하시겠습니까 해서 내가 함께 했는데요. 캐나다 전월 상담 치료사 및 4개국 20여 명과 함께한 프로젝트입니다. 프로젝트 이름이 약간 슬프죠. 일찍 세상을 떠난 어머니 이야기이고, 이 책을 출간한 목적은요, 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떠난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에게 희망과 삶의 의미를 주기 위함이었으며, 내용은 합당한 애도를 하고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난 어머니에 대한 글을 쓰고 읽으면서 우리가 치유가 되고, 그러니까 이게 전월 치료의 굉장히 몇 단계 발전한 모습이죠. 그래서 표현함으로써 어머님을 기억하고 오늘을 살아갈 힘을 얻는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값진 우리들 필자들 뿐만 아니라 캐나다에서는 이제 베스트셀러 며칠간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책이. 네. 그리고 이건 여러분, 내가 글쓰기 치료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를 하는데, 경북 군에 가면, 우보면에 가면 이렇게 대중식당 운영하는 어떠한 아주머님이 계시는데요. 사장님이 있는데, 이분은 저널 쓰기 굉장히 이제 매일매일 글을 써서 이렇게 여러 곳에 붙여놔서 세상에 이런 일에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분을 직접 만나서 찍은 사진도 있는데 오늘은 다른 사진을 사용했습니다. 자, 글쓰기와 치유 이제 다 끝나가고 있는데요. 여러 문학가가 이제 강조한 내용을 한번 넣어볼게요. D.H. 로렌스는
사람은 책을 통해 자신의 병에서 벗어난다. 자신의 느낌을 반복하고 다시 드러냄으로써 그것들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했고요. 헨리 밀러는 쓰면 쓸수록 나는 더 인간답게 되었다. 나는 나의 몸에서 독을 빼내고 있었다. 이 글쓰기, 그 다음에 표현하기가 여러분들 몸에 있는 독소를 빼낼 수 있다는 그러한 강력한 메시지이고요. 앨리스 워크는 삶을 구원하기 위해 글을 쓴다는 것은 틀림없는 진실이고 지옥으로부터 벗어나는 견고한 사다리로서의 역할을 오랫동안 해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루이스 디살보라는 작가의 치유의 글쓰기에 여러 작가들이 글을 씀으로써 치유된 내용을 담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학생들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자세히 이제 나중에 끊고 여러분들 보시면 참고문은 내가 참고한 책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책 가운데 한두 권은 도서관을 통해서 책 구입을 신청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매일매일 쓸 때도 있고요. 무슨 힘든 일이 있거나 뭔가를 정리해야 할 때 이렇게 저널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계속 쓰고 내가 쓴 저널을 또 읽어보면서 여러 가지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대학 생활이 힘들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즐거울 수도 있는데 즐거울 때는 또 즐겁게 저널과 만나시고 힘든 경우는 조금 더 자주 저널과 만나시면 여러분들 대학 생활을 무사하게 잘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힘이 되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힘든 것을 글로 이렇게 나타내고 들여다봄으로써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 강의를 들은 이후에 한번 저널 쓰기를 꼭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22분이 되었군요. 오늘도 여러분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다른 또 컨텐츠로 만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학생들 열심히 그리고 확신에 찬 대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